안녕하세요. 초보전기인 장현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 분야에 관련된 진로에 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느 쪽이 좋은지 잘 몰라서 그런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고요. 뭐 거창하게 전기 분야 뭐 취업 정보라고 쓰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1년 정도 더 길게 보면 2년 정도 전기 관련된 이제 직종에서 일을 했고, 제 남동생도 지금 현재 전기안전공사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제 이제 지인들도 전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작은 전기 공사업체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전기 실무 교육 받으면서 만난 인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기 기능사 취득하면서 그런 동기들과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취업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진로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한 거니까요. 그냥 어디까지나 뭐 참고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정보라고 거창하긴 했지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전기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범위도 넓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제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 개인을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마다 환경과 나이와 여건과 조건이 다 다르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참고하시면 제 나이는 40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대학교 전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번인 날 공사업체에서 준전공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시설관리와 공사업을 두 개 같이 하고 있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40대 초반이다. 아마 그런 위주로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에 관련된 정보도 드리겠지만 일단은 먼저 좀 젊은 친구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좀 한전이라든지 제 동생이 다니는 뭐 전기 안전공사 뭐 발전소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정규직이면서 취업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공기업 누구나 나가고 싶죠. 보통 이제 뭐 요즘은 나이도 스펙이라 그래서 한 20대부터 한 30대 초반이 아마 초반 아니면 중반까지가 준비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여기 가시려면은 무조건 뭐 기능사 그런 거 다 생략하시고요. 젊을수록 좋은 거니까 무조건 가산점이 붙는 전기기사,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 공사기사 이게 가산점이 붙습니다. 빠른 시간에 무조건 취득하시고요. 1년이면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한 1, 2년 한다고 가정하면 전기기사 6개월, 전기공사기사 6개월에서 1년 안에 그냥 쇼부를 치셔야 돼요. 무조건. 빠르게.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좀 각 다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NCS라고 해서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언어. 당연히 이제 토익이겠죠? 이런 것도 이제 점수를 좀 올려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각 이제 공기업마다 또 이제 뭐 시험 보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기업별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공기업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상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는 않고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정기 직렬 같은 경우에 뭐 이거 말고도 좀 더 해서 뭐 이제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기타 관련된 정기 직렬 같은 경우 뭐 지방은 좀 다른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 아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걸 준비하신다면은 한 1, 2년 안에 1, 2년 정도 뭐 집안 여건이 되면은 공부로 올인해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를 먼저 따시는 게 좋고요. 보통 1년 안에 이거를 밥만 먹고 공부만 한다고 쳤을 때요. 뭐 저처럼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준비 기간이 1, 2년 넘었을 때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좀 나이가 젊고 준비 기간과 좀 여유가 있다면은 1년 안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취득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 가고 싶은 기업별로 NCS라든지 토익 점수 올리고 이제 기업별 시험을 관련해서 준비하시면 좋은데, 한 1, 2년 안으로 좀 빡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실업자로 계속 1, 2년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상 다른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공기업만 준비하다가 이게 언제나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3년이 넘어간다고 치면 조금 눈을 낮춰서 조금 힘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대기업은 눈을 낮춘 게 아니겠지만, 일단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공장 공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일단 일을 하면서 같이 계속 도전하는 식으로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제 동생 예를 들어볼까요? 제 동생은 지금 현재 전기안전공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맨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한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삼성 쪽에서 이제 설비 쪽으로 먼저 하고 있었어요. 보일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보일러 자격증을 따서 이제 설비팀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큰 데는 설비, 전기 다 나눠져 있는데, 이제 설비 쪽 일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전기 쪽 일은 좀 깔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를 따면 선임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시설 관리죠, 한마디로. 이제 설비 쪽에서 공부하면서 밤에 틈틈이 전기 기사랑 전기 공사 기사까지 한 번에 다 합격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이제 젊었을 때 기사랑 공사 기사를 빨리 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설비에서 이제 전기 쪽으로 갔죠. 전기 쪽으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가서 거기서 좀 더 전기 실무도 좀 배우면서 다시 또 이런 NCS라는 이런 거 다 준비해서 현재 이제 계속 뭐 전기 안전공사 뭐 말고도 다른 데 많이 지원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전기 안전공사 합격을 해서 현재 한 5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꾸준히 젊은 친구들은 이런 쪽 길도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시설 관리. 저도 이 분야에 어떻게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뭐 시설 관리 쪽 취업은 솔직히 무자격조도 많이 뽑긴 해요. 그래서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부분이 뭐 전기 선임 거는 거 빼놓고는 다 이제 수첩이라 그래서 교육받고 다 선임이 웬만해선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설비가 아니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전기 분야라고 했잖아요. 전기 분야. 전기로 이제 평생 하실 거면은 일단 경력 관리 차원에서도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하는 게 이제 경력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문하실 때는 좋은 게 이제 전기 기능사나, 거기다가 뭐 이제 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정도 교육받아서 취득하시면은 일단은 아주 밑에 기존 기사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자리는 많으니까 이제 취업하시긴 좋을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4일만 교육받고 합격률은 거의 90%라 수첩이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기능사도 필기 한 2개월, 실기 한 뭐 준비기간까지 해서 2개월 하면 보통 이제 5개월 안에 전기기능사도 무조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능사 난이도가 기능사 중에서 높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사이기 때문에 한 5개월, 6개월 아니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하시면은
시설 관리 쪽은 이제 들어가기 좋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들어가기에 무자격자를 뽑는 만큼, 그만큼 무자격자를 뽑는다는 거는 급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급여, 그 다음 뭐 근무 환경, 그 다음 이제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번째로는 이제 근무 시간.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이나 시간이랑 뭐 비슷한데, 제 얘기를 한번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땠냐면, 맨 처음에 지금 30대 후반에, 이제 많은 선배들이 40대 중반만 해도 명퇴당하는 거 보고 계속 근무를 해봐야 비전이 없어 보여서 이제 기술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데 정보가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술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서 큰 마음 먹고 40대에 이제 기술직 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나와서, 근데 솔직히 그때는 뭐 자격증도 없었고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뒤 가릴 여건이 있지 않았죠. 무조건 뽑아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던 곳이 이제 지하에 불가마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한 4층짜리 일반 상가 건물에 이제 전기 주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무자격증이고 써주기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기술도 없었고.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한 1년? 1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1년 하면서 당연히 뭐 그런 데는 이제 소방안전 관리자 이제 보조자도 선임을 걸어야 돼서, 그때 이제 소방안전 관리자 2급을 교육을 받고 수첩을 발급받았고 1년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물론 당시 제가 이제 자격증도 없고 경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전 말만 전기 주임이고 거의 뭐 전기, 영선, 뭐 설비도 보조하고 청소도 하고, 하여튼 잡다한 거를 다 했어요. 말만 전기 주임이지 전기 관련된 거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러니까 뭐 아침에 출근해서 쓰레기 정리하고, 뭐 순찰 한 바퀴 돌고, 뭐 에어컨 고장 나면 에어컨 민원하고, 뭐 CCTV 보러 온 사람 CCTV 보여주고, 그건 뭐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문자 고장 나면 문자 고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뭐 트렌치 청소하고, 눈 치우고. 말은 전기 주임인데 물론 당연히 경력도 없었으니까 가서 이제 1년을 하는데, 제가 여기 갔던 이유는 한 2년 정도 실무, 전기 쪽 실무를 하면 이제 전기 산업기사 볼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이제 들어간 거였는데, 근데 이제 1년 하고 거기 다녀보니까 이제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왜냐면 주 6일에다가 급여도 좀 짠 경우도 있고, 당연히 내 소장님도 좋고 사람들은 좋았는데, 일도 이제 뭐 제 딴에는 1년 한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소방 쪽 관련된 것도 뭐 이제 견눈이지만 조금씩 이런 것도 다 보긴 했으니까, 영선 쪽 관련된 것도 아예 몰라.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사다리 둘 줄도 모르고 롱로우자라든지 니퍼 뭐 첼라 이런 거 공구 이름도 몰랐으니까요. 전선 이름도 몰랐고 뭐 테스터기 쓸 줄도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대충 1년 동안 이제 시설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힘이 드는 곳이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고, 좀 여러 가지 민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때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1년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배우긴 했는데, 솔직히 좀 전기에 관련된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다른 데 가서도 전기를 할 수 있는가? 확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전기 내성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1년 하고 나서 조그만 상가에서 안 되겠다, 이제 전기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전기 산업기사 볼 수 있는 경력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고, 그 다음 이제 마음에 굳혔죠. 어떻게 굳혔냐면, 이런 데 가서 했는데 좀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
전기 관련된 5%밖에 안 되니까 기술이 안 느는 거예요. 잡다한 것만 하고 한마디로 뭐 잡부죠. 그러니까 나 없어도 다른 사람이 와도 대체가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자신 있게 전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서 이제 기능사를 따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능사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물론 기사만큼 당연히 저도 지금 기사 공부를 하고 있지만 기사만큼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무경력자 같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고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 필기 같은 경우는 기초를 다져주고 실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전선도 만지고 뭐 스퀘어 같은 개념도 배우고 뭐 EOCR이든지 하트상이라든지 앤선이라든지 시퀀스 개념이나 교류의 개념, 삼상의 개념을 확실하게 시퀀스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초가 되는 좋은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있었어요. 다른 데 이제 갈 때 무조건 나는 전기하는 데로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기만 하는 데를 가야 되겠다. 영선, 설비, 청소, 소방 이런 거 하면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전기랑 뭐 이제 전기랑 소방이 같이 해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시설 관리가. 그쵸, 좀 욕심을 냈잖아요. 무조건 전기하는 데만 간다. 그래서 정보를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랑 또 여러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하려면은 어떤 데가 좋냐면은 규모가 크고 그리고 팀이 나눠져 있는 전기팀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데가 전기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데는 당연히 수변전 설비도 굉장히 큽니다. 수변전 설비도 크고 전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급여도 높고 근무 환경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근무 시간도 좋으면 좋겠죠. 근데 100군데를 여러분이 알아보시면은 급여도 높고 근무 환경 한마디로 뭐 이렇게 전기만 한다는 거죠. 인간관계 거기 뭐 상사라든지 동료가 다 좋다는 거. 근무 시간 같은 경우 뭐 주간이냐 3교대냐 4교대냐 뭐 그런 게 있는데 격일이냐 다 대부분 이제 근무 시간 이제 주간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만족하는 직장은 10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안 돼요. 그런 데는 거의 자리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두 군데만 좋아도 이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무 환경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근무 시간도 마음에 든다. 이 정도만 돼도 100군데 중에 5군데밖에 안 돼요. 자리도 잘 안 나오고. 제가 지금 이래요. 급여는 좀 작은데 근무 환경은 오로지 전기만 합니다. 저희는 영선팀 따로 존재하고 설비팀 따로 존재하고 청소도 따로 존재하고 관리한 일반 관리도 따로 존재해서 저희는 오로지 전기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변전 설비랑 그리고 전기 간다는 내성공사까지 다 하고요. 당연히 제가 동영상 만들 때 썼던 뭐 전등 라인, 전열 라인, 내성공사부터 시작해서 분전함 안 치고 케이블 끌고 아니면 뭐 CT 교체, PT 교체, VCB 변압기 교체 아니면 점검부터 시작해서 그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어서 확실히 전기만 해요. 실예로 예전에 제가 이제 1년 정도 상가에서 근무했을 때는 뭐 케이블 거의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전선도 뭐 어쩌다 1년에 몇 번 만지나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팀에 있으니까 뭐 주장창, IV선, 뭐 케이블, 뭐 일단 뭐 ELP간, CD간 여러 가지 뭐 전선부터 시작해서 뭐 접지선부터 시작해서 접지공사 시작해서 다 전기 관련된 걸 다 하니까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설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 뭐 영선도 안 하고요. 전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실 때 인간관계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는데 왔는데 팀장님이랑 저희 위에 계신 상사 세 분이 너무나 좋으세요. 성격 인품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근무 환경이라 이제 근무 시간인데 저는 이제 4교대라서 굉장히 또 야간에도 근무가 좀 널널한 편입니다. 연락도 없고 뭐 주말에는 뭐 한 열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고요. 그때 뭐 유튜브 만들기도 하고 할 일만 하고 이제 전화만 받으면 되니까 근무 환경은 전기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주세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물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만약에 급여도 높고 막 전기팀만 있고 거기 상사도 좋고 막 근무 시간도 주간이고 그런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있다면 들어가시고요. 이 중에 두 가지만 나한테 맞는다 하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참고하실 거는 들어갔는데 갔는데 근무 환경도 마음에 들고 근무 시간도 마음에 드는데 내부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무 환경이 너무 전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민원을 상대하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 관리 같은 경우 오래 근무를 못해요. 보통 평균 이직률이 1년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평균. 제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사람 들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좋지 않은 데면 밤에도 막 자야 되는데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잡무. 난 전기 직원인데 잡초를 베야 된다든지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소방까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민들의 갑질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실 때는 수변전 설비가 크고 규모가 크고 전기팀이 나눠져 있는 데를 가시는 게 일단 전문성을 확보하기 좋고 일단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일은 힘들 수 있어요. 내성공사도 하고 막 수변전 설비 해야 되니까 많이 배워야 되고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실력이 그만큼 느니까 이런데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뭐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커뮤니티나 저희 지인들도 보면 아파트를 피해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호백병마라고 하죠. 호텔, 뭐 백화점, 아파트, 병원 이런 데 피해라. 근데 그런 것도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근무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 통합되어 있어서 막 전기도 해야 되고 영서도 해야 되고 설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소방도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엄청 일이 많은 거죠. 급여는 작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또 이제 사람 인간관계 같은 동료나 직장 상사가 예를 들어서 또라이면은 1년 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큰 데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실 때 이제 계속 사람이 바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뭔가 여기 이 중에 네 가지가 다 이상하거나 최소 세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고라고 했던 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전까지 상사가 좋은지 나쁘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 4 중에 두 가지 조건만 상정해서 맞아도 제 개인적으로 맞다면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수변전 설비가 클 것, 전기팀만 할 것.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사. 저도 이제 공사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4교대라서 비번인 날 근무가 저희는 밤에 잘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좀 피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곧바로 집에 가서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3일 정도 연속 쉴 수 있고 또 여름에도 휴가 열흘 정도 있고 이제 쉬는 날이 많이 있어서 그때 이제 비번인 날 이제 기술도 늘릴 겸 경력도 쌓을 겸 이제 공사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공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조공이라 그래서 이제 보조라고 보면 돼요. 한 이게 급여가 한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데 제가 지금 한 거의 업체를 한 10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10군데 가서 지금은 이제 정해진 이제 한 군데만 갑니다. 거의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조공일 때 9만원에서 한 12만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준전공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한 15만원, 많이 주는 데는 한 16만원.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원에서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래요. 뭐 중전공인데 뭐 초임 같은 경우 14만원 받고요. 현재 저는 이제 조공은 떼었고 준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사업체에 계속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제 업체를 좋은 데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이게 조공으로 참여하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업체를 다 만나게 돼요. 진짜. 제가 10군데를 갔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한 개 간다고 해서. 그럼 9개는 걸렀다는 소리죠. 9개를 지금 제가 걸렀어요. 그러니까 9개가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참고를 하세요. 이제 이건 좀 썰인데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이제 쓰기가 좀 이제 말로만 할게요. 제가 이제 조공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기팀에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 공구 이름도 알고 전기 내성공사 흐름을 아니까 이제 보조를 제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갔는데 당일 월급을 돈을 줘야 되는데 그날 안 주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좀 따지기도 했고 결국 전화해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받았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애 걸으세요. 돈 늦게 주거나 안 주려고 하는데 걸으시고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인테리어 업체 비슷하게 해서 지금은 우리 재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로맥스 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썼는데 지금은 그거 쓰지 않습니다. 이제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쓰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좀 제가 따졌던데 단가 절약하려고 저질 전선 쓰는데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 배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공사하다 보면 막 먼지도 먹고 막 굉장히 일이 힘들어요. 이제 뭐 신축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파트 현장도 가봤고 막 여러 군데 가봤는데 일이 힘들고 그러다기 보기 때문에 전공분이나 일하시는 분 좀 거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감안하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또 나이가 40대 초반이라 막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막 욕먹고 막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벤츠도 날라오고 막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화도 내고 막 거칠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이제 뭐 배우는 입장이니까 감안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도무지 이제 뭐 하지 말아야 할 욕을 계속 한다든지 실수 뭐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그런 경우도 거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같이 갔었는데 이제 저랑 이제 20대 초반에 공고 나온 친구들이 3명이나 갔는데 하도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점심 먹고 애들이 가버렸어요. 3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만 남고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저랑 아주 늦게까지 그 왜 4명이서 해야 5명이서 해야 될 건데 둘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한 9시 10시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제가 거길 갔을까요? 그 업체? 안 갔죠. 근데 걸렀죠. 그런데도 이제 걸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좋은 소장님이 있는 업체를 만났죠. 하다 보면 좀 만나게 돼요. 제 개인적인 거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정상인 데가 있어요. 좋은데 뭐 정상인 다닌다는 거 좀 이상하고 좋은데 한마디로 일단 소장님도 인맥도 좋았고 인성도 좋았고 사람 다루실 줄 알았고 제가 처음 전공으로 참여했는데 나이 젊고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고 점심 먹으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돈도 조공치고 그때 한 1, 2만 원 더 얹어주시더라고요. 저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되게 인상 좋게 봤죠. 뭐 돈 많이 주는데 뭐 인성 좋고 돈 많이 주는데 그리고 같이 일하는 전공분들도 성격이 되게 조용조용하고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소장님께 연락처 받아서 거기로만 이제 계속 나가고 있죠. 확실히 그렇게 인성과 인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이제 뭐 이제 사기도 당하신 경험이 있어서 돈 띄어먹고 이제 전기 공사하다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관공서나 뭐 은행, 빵집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 같은데 그런데 저 말고도 이제 전공 5분이랑 팀이 한 6개 정도로 해서 굉장히 크게 운영을 하세요. 관공서랑 은행도 하니까.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축 공사 현장이라든지 아파트 현장도 이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관공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관공서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인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은행 같은데 이제 잡아서 들어간다는 것도 인맥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좀 제가 또 공사업체 보고 또 여기서 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업체를 또 보잖아요. 이제 공사를 저처럼 이제 대학교 하면서 틈틈이 하면서 이제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공사업체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왕이면 똑같아요. 이것처럼 저 업체 규모가 좀 큰 데 가시는 게 좋아요. 주식회사나 뭐 이렇게 알아보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내성공사, 외성공사 하는 데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이왕이면 큰 데 가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규모가 거기 역시 회사가 크면은 규모가 큰 경우에는 팀이 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내선, 외선,
일반적인 이제 공사업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내선 외선 이제 하는 데고, 거기 이제 팀이 또 이제 수변전 설비만 전문으로 또 하는 데가 있어요. 팀이 나눠져 있어, 수변전 설비. 예를 들어서 이런 팀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 VCB, 뭐 LBS, 뭐 서지 어레스트라든지 뭐 PT라든지 뭐 절연유 이런 거만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당연히 뭐 VCB 시퀀스라든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선 쪽, 외선 쪽 거기서 팀에서 근무하다 수변전 설비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좋고, 또 이제 점검 부서가 있어요. 점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관리 대행이랑 비슷하긴 한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이제 그런 계정기 체크라든지 이제 고압 수변전 설비를 체크하는 뭐 전력 분석계라든지 특고압 매거라든지 뭐 저압 분전반부터 절연저항부터 뭐 접지저항까지 시작해서 이런 점검 부서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막 한 1,000만 원 다 넘어가거든요. 이런 거 되게 만지기가 쉽지 않아서 배우기가 어려운데, 규모가 큰 공사업체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맨 처음에 내선 외선 하다가 이제 수변전 설비로도 갈 수 있고 이제 설비 점검 쪽 부서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를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가실 때 뭐 가능하다면 이제 큰 업체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런 데 있다는 거 알면은 이런 데 들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공장 공무라든지 뭐 PLC 쪽 분야도 있고 뭐 태양광 쪽 분야도 있긴 한데, 제가 지인이 그쪽에 없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다른 사이트 보니까 공장 공무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정규직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일단 이제 공기업 준비하다가 1, 2년 하다가 너무 좀 취업이 안 되면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공장 공무 쪽 가면 당연히 수변전 설비라든지 내선도 하고, 일단 뭐 유틸리티라고 해서 PLC도 많이 다루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전기 기사라 뭐 그런 거 따서 뭐 전기 안전관리사 대행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전기 학원 강사할 수도 있고요. 분야가 참 많아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인맥 쌓아서 자그마한 전기 공사업체 할 수도 있고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 크게 제가 세 가지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잡다하게 썰을 풀었는데,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뭐 제 이야기가 맞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건과 뭐 환경이 다 다르고, 근무 환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아파트인데도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고, 병원도 정규직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호텔도 되게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적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제 자격증도 준비하시고, 뭐 공사나 뭐 시설 관리나 이렇게 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셔서 이제 경력 관리도 잘 하셔서 저보다 더 좋은 전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더 다른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